세상에는 듣는 순간 가슴을 세게 내려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듣다가 그대로 숨이 멎을 듯 멈춰 서게 만드는 말,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더 아프고, 너무 진심이라서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너무도 짧고 너무도 쉬운 말 같지만 이 한마디가 사람들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깊은 마음이 담겨 있기에 겨우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어른들의 눈시울을 붉히고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귀여워서, 그냥 어린아이라서, 그냥 착해서 감동적인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귀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너무 일찍 배워버린 그리움이었고, 너무 이른 나이에 품어버린 책임감이었고, 너무 작고 여린 어깨로 감당해온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예서를 처음 본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린데 노래를 잘한다. 정말 신기하다. 목소리가 맑고 힘이 있다. 무대에서 당차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감탄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고 놀라움은 이내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서의 노래는 단순히 음정을 잘 맞추고 박자를 정확히 타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큼 삶이 묻어 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를 11살 아이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 안에는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결이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트로트는 인생이 있어야 한다고, 한이 있어야 하고 그리움이 있어야 하고 사무치는 감정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의 가슴을 파고든다고요. 그렇다면 11살 예서는 어떻게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울림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화려한 무대 뒤가 아니라 너무도 소박하고 너무도 가슴 시린 일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서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부모가 음악을 하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길을 걸어온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 한쪽에서 늘 흘러나오던 할머니의 콧노래가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어른들처럼 집안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흥얼거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걸레질을 하면서도 삶의 리듬처럼 노래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작은 아이에서는 그 노래를 귀로 받아 가슴에 담고 그대로 따라 불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귀에 익어서, 그냥 할머니의 소리를 사랑해서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어머, 너무 잘한다. 어쩌면 어른들은 그 말을 별 생각 없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귀여우니까, 재롱이 예쁘니까, 기특해서 웃으며 던진 칭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듣는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서에게 그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작은 마음속에 처음으로 불을 붙인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는 감각, 내가 하는 노래가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다는 발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예서 안에서 꿈의 씨앗이 되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의 시간은 놀랍도록 치열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이가 자라면 재능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재능만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예서는 하루에 수십 곡, 많게는 100곡씩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좋아서 몇 번 따라 부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몸에 익히고, 감정을 익히고, 한 곡 한 곡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독하게 연습했습니다. 놀고 싶을 나이였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다니고 장난감을 만지고 간식을 먹으며 웃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서는 노래 앞에서 이상할 만큼 진지했습니다. 마치 꼭 붙잡아야 할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마치 놓치면 안 되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는 사람처럼 노래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지역 노래자랑에서 상을 받고 각종 무대에서 존재를 드러내고 결국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가수가 등장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무대 위에는 이미 오랜 시간을 견디며 자기만의 감정을 길어올린 한 사람이 서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예서의 목소리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그 아이가 살아온 시간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쁜 멜로디도 삶의 진실이 닿지 않으면 사람의 심장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서가 사람들 가슴을 후벼 파는 이유는 노래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목소리 안에 어린 나이에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을 품어야 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예서는 아주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 일은 아이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어른들은 살아가기 위해 선택을 하고 버티기 위해 움직이지만 아이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고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 빠듯한 살림,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어린 딸을 바로 곁에 두고 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서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려 5년입니다. 어른에게도 짧지 않은 시간인데 어린아이에게는 세상이 바뀌고 계절이 수없이 지나가는 영원 같은 시간입니다. 그 5년 동안 예서는 부모의 품 대신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친구를 사귀고 세상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고 두려운 시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하게 엄마 손을 잡고 누군가는 아빠 어깨에 기대며 지나가는 시간을 예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들이 예서를 지금의 예서로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였을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말, 왜 함께 살지 못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슬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 괜히 더 어른스러워져야 한다는 조용한 다짐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예서는 그 모든 감정을 투정으로 쏟아내기보다 자기 안에 눌러 담으며 자랐습니다. 그 점이야말로 어른들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울고 떼쓰고 원망해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나이인데 이 아이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부터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심장을 가장 깊이 흔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방송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그 장면은 듣는 순간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서에게 하루에 2,000원씩 용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2,000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문방구에 들러 과자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 친구들처럼 젤리나 음료를 사 먹으며 작은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 나이의 아이에게는 충분히 자기 기분을 위해 써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서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참았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갖고 싶은 것을 참고 그렇게 하루하루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을 사드렸습니다. 뻥튀기, 젤리, 소박하지만 정이 가득 담긴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진짜 눈물을 터뜨리게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서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아프지 말고요.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할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11살 아이가 할머니에게 바라는 것이 장난감도 아니고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오래 살아달라는 부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했다는 사실. 이것은 철없는 아이의 귀여운 한마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자신을 길러준 존재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하는 절실함이며 그 사랑을 지키고 싶은 어린 가슴의 비명이었습니다. 예서도 그 말을 하며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그때를 떠올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 또한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말은 아무 아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 너무 일찍 사랑의 무게를 알아버린 아이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요. 예서의 마음은 할머니에게만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 또한 너무 깊어서 차마 듣는 사람이 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서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쉽게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으면 어른들은 더 괴로워집니다. 아빠가 바쁜데 자꾸 그러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실 것 같아서, 일하시면서 자꾸 저를 떠올리시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11살 아이의 생각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이는 원래 솔직하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예서는 달랐습니다. 자기 마음을 먼저 말하기보다 아버지의 사정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자기 외로움보다 아버지의 짐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했습니다. 이건 기특하다는 말로만 넘길 수 없는 슬픔입니다. 왜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고단함을 계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 봐 자기 감정부터 접어 넣어야 합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예서가 품고 있는 감정은 너무 순수해서 더 처절하고 너무 착해서 더 가슴을 찢습니다. 그 긴 시간은 예서의 몸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게 된 뒤에도 예서는 잠자리에서 작은 움직임에 쉽게 눈을 뜬다고 합니다. 자다가 아버지가 조금만 멀어져도 번쩍 눈을 뜨는 것입니다. 또 어디론가 가버릴까봐, 다시 혼자 남겨질까봐 무의식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의 형태입니다. 아이는 겉으로 웃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어딘가에는 한번 놓쳐버린 사랑을 다시 잃고 싶지 않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장면을 설명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더 아픕니다. 딸의 불안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 아버지 역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예서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애틋함을 함께 삼켜야 했을 것입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드디어 자리를 잡고 예서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겠지만 예서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일상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점입니다. 예서는 학교를 마치면 먼저 할머니에게 들르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일터로 갑니다. 그리고 장사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 옆을 지키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친구들과 실컷 뛰어놀 시간, 학원 가는 시간, 평범한 아이들처럼 자기만의 시간을 누릴 시간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서는 그것을 불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또 사람들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한 애교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너무 오래 그리워했기에 이제는 잠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방송에서 아버지와 예서가 여행을 가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고기를 아버지가 쌈에 싸서 딸 입에 넣어주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을 울린 것은 그 장면 속 대화였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나한테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 있냐고. 그 질문 앞에서 예서는 조용히, 그러나 너무도 무겁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 서운한 것이 없다고, 대신 술과 담배를 적당히 하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빨리 죽을까 봐 겁나. 이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었습니다. 11살 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혼나는 것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친구와의 다툼도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이라니.
그것도 이미 한번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내본 아이가 이제 겨우 곁에 두게 된 아버지를 또 잃을까 봐 떨고 있다니. 이보다 더 절절한 고백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예서는 너무 어린데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산다고요.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예서의 노래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흉내내는 장르가 아닙니다. 음색을 비슷하게 낸다고, 꺾기를 잘한다고 완성되는 음악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사람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예서의 노래에는 악보에 적혀있지 않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오래 살아 달라고 말하며 울던 순간, 2,000원을 아껴 모으며 사랑을 배워가던 나날, 보고 싶다는 말을 참으며 밤마다 외로움을 삼키던 시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아버지 옆을 맴돌던 발걸음, 자다가도 혹시 떠날까 봐 눈을 번쩍 뜨는 불안, 그 모든 것이 목소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서가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잘한다는 말로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 안에 한 아이의 인생이, 한 가족의 그리움이, 한 사람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살면서 수많은 노래를 듣습니다. 그 중에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노래도 많고, 화려한 무대도 많고, 압도적인 성량으로 귀를 사로잡는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래 남는 노래는 따로 있습니다. 그 노래를 떠올리면 얼굴보다 감정이 먼저 떠오르고 가사보다 마음이 먼저 기억나는 노래들입니다. 예서의 노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부르는 한 소절, 한 음절에는 이상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나이의 신기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너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꾸며낼 수 없는 감정, 배운 척할 수 없는 사연, 흉내낼 수 없는 그리움이 목소리에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서의 노래를 들으며 자꾸만 자기 삶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지키고 싶었던 가족, 미처 다 하지 못한 말, 너무 늦게 깨달은 소중함을 떠올리며 울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11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더 큰 세상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박수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아이의 가치는 어느 한 번의 방송 분량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대가 짧았다고 해서 예서의 울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더 많이 비쳤다고 해서 예서의 진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는 결코 편집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화면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서는 이미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짧게 지나간 장면 하나, 한 곡의 노래, 한마디의 말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 한복판에 오래 남는 흔적을 새겼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 한마디는 아마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한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붙잡고 싶어하는 절박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가 잊고 지내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 오래오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 말입니다. 예서는 어린 나이에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말할 때마다 눈물을 불러오고 웃을 때조차 왠지 모르게 먹먹한 감정을 남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예서를 보며 단지 한 명의 어린 가수를 응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을 보고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랑의 가치를 다시 만나고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대신 듣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를 위해 용돈을 모으는 마음, 아버지를 걱정하며 자기 보고 싶음을 눌러 담는 마음, 다시 함께하게 된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 이런 마음은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서를 보며 울고 동시에 희망을 봅니다. 아직 세상에 이렇게 맑고 깊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이 노래가 되어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